하게 되면 상대방이 불편해할 얘기인데 꼭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말할 타이밍 잡기가 참 쉽지 않죠. 아침부터 하기에도 뭐하고, 사람의 기분이 별로인 것 같아 그것도 살펴야 하고, 전화로 말하기도 그렇고요. 이런저런 변명으로 미루다 보면 결국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죠. 조금만 더 빨리 말해주지. 간단하게 끝났을 일을 미루다 보면 일이 더 커져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타이밍을 잘 맞추는 거 불편한 말뿐만이 아니겠죠? (10월 29일) 화요일에 일어나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조입니다. You don't have to cry yourself to sleep at night with wet pillows. Girl, I know you hurt. Did you know that you can dry your pillows with your... 존 레전드의 에임 하이, 오늘 일어나 첫 곡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미루다가 결국 못하는 말들이 있죠. 고백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미루다 보면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불편해서 또 미안해서 쑥스러워서 미루었던 말, 입안에서 맴돌고만 있는 그런 말이 있으시다면 늦기 전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 일어나 가족들이 타이밍에 맞게 하실 일이 있습니다. 얘기와 신청곡 보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댓글로 안부 전해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팟빵 게시판 열려 있고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56년 10월 29일 서울 을지로의 반도 호텔 다이너스티룸, 여류소설가 김말봉이 섭외를 맡고 작곡가 박춘석이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최고의 인기 배우였던 조미령, 최은희와 모델 박현욱 등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패션쇼, 역사 속 오늘 있었습니다. 1956년 역사 속 오늘, 우리나라 최초의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서 미군 군복을 얻어 물들여 입기만 해도 과분했던 그 시절에 패션쇼는 놀라움 자체였죠. 6명의 모델은 50여 벌의 의상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선보였습니다. 의상은 대부분 잘록한 허리선을 강조한 것들이었는데요. 양장 패션이 낯설게 느껴졌던 탓에 모델들은 뒷단추 옷이나 스커트의 앞뒤를 바꿔 입는 등 해프닝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즐거웠고 여기저기 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힘겹고 궁핍했던 시절, 가난을 잊고 화사한 희망을 꿈꾸게 해준 특별하고도 매력적인 이벤트였기 때문이죠. 한국 최초의 패션쇼를 진행한 사람은 디자이너 노명자 씨입니다. 노라는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요. 1948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디자인을 배운 노라노 씨는 1950년대 초에 이미 노라노 꾸드리에와 노라노의 집이란 양장점을 열어서 국내에 양장을 본격 소개한 1세대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그의 주요 고객은 주한 외교관 부인들이었다고 하네요. 이혜랑, 김동원, 황정순이 활약하던 극단 신협의 전속 디자이너로도 활약했다고 하는데요.
인기 가수인 펄 시스터즈에게 판타롱을 입혔고요. 윤복희에게 미니스커트를 입히는 등 한국 패션계의 대모로 자리 잡았습니다. 노라노 양재학원이라는 이름의 학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도 모두 그의 명성 덕분이었죠. 노라노 씨의 승승장구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바로 최초의 패션쇼였습니다. 그는 패션쇼를 준비하면서 100% 국산 원단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국가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였다지요. 하지만 섬유 산업이 취약했던 여건에서 국산 원단을 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상공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원단 업체를 소개해줬고요. 결국 고려 모직이 국내 최초로 생산한 모직을 사용해서 패션쇼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하네요. Clavo mi remo en el agua, llevo tu remo en el mío. Creo...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OST 가운데서 가수 겸 배우죠. 조르지 엑 드렉슬러의 강저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미니스커트로 우리나라를 뒤흔든 노라노, 한국의 코코 샤넬이라고 불리는 그녀의 삶이 다큐로 만들어지기도 했다지요. 옷을 통해서 여성의 몸과 움직임 그리고 자세를 바꾸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불어넣고 자존심을 입히고자 노력했다는 그녀의 말에서 패션에 대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저와 만나실 수가 있어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한글은 모양이 곱고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훌륭한 글인데 푸대접하고 짓밟아버려서 아주 볼 모양이 없게 됐다. 조선어학회 잡지 한글에 있는 창간사를 전해드렸습니다. 1933년 어제 오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발표되는데요. 만나보시죠. 한글은 오랫동안 일종의 발음기호와 같았습니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지 480여 년이 지나도록 표기법 체제를 갖추지 못해서 사람마다 소리나는 대로 자음과 모음을 이어붙일 뿐이었죠. 일제강점기 소장학자들은 한글 바로 세우기가 자주국가를 준비하는 일임을 간파했습니다. 조선어학회를 결성한 이들은 총칼 없는 혁명을 모의했죠. 1930년 이윤재, 김윤경, 이이승, 최현배, 이극로 등 12명은 혁명의 1단계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 것을 결의합니다. 2단계는 표준말 제정이었고요. 3단계는 사전 편찬이었죠. 문자의 규칙을 만들고 내용을 담고 흉내를 갖추는 방대한 작업을 일개 학회가 자임하고 나선 것입니다. 3년간 125차례 총 433시간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표음과 표의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치열한 논쟁도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극로는 의견 대립으로 의자를 던지고 퇴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 찾아가서 민족을 위해 참으시라고 설득했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1933년 10월 29일 드디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발표됐습니다. 이 맞춤법은 낱말의 형태소, 그러니까 뜻을 가지는 최소 단위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서 연음 표기의 혼란을 극복했습니다.
우정훈의 목소리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발표되면서 신문과 교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글 강습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한글 붐이 심상치 않자 일제는 문자 보급 운동을 금지시키는 등 탄압에 나섰고요. 이것은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학회는 난관에 굴하지 않고요. 1936년에 표준말 모음, 광복 후인 1947년에는 큰 사전을 내놨는데요. 나라말의 기틀을 민간 모임이 확립한 전대미문의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이클님 오셨네요.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듣는 방송이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호주에서 새벽에 들을 때보다 감미롭게 느껴지고요. 반갑습니다, 마이클님. 새벽, 밤, 어느 시간에 들으시든지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호주에서 예루살렘은 언제 가신 건가요? 또 어떤 일을 그곳에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일어나 이 시간에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신청곡도 남겨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에 만나보고 계십니다. 사연과 신청곡 앞서 마이클님처럼 보내주시면 돼요. 일어나 가족들과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릴까요? 베토벤의 소나타 작품 번호 8번 C단조 이어집니다. 베토벤 소나타 작품 번호 8번 C단조 감상하셨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고 8시간 놀고 8시간 쉬기. 영국의 사회운동가 로버트 오웬이 1817년에 내건 하루 8시간 노동의 이상이 국제적인 조약으로 인정받은 국제노동회의가 역사 속 오늘 열립니다. 만나보시죠. (1차) 대전 후 하루 8시간 노동이라는 로버트 오웬이 내건 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건 승전국 자본가들의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경각심에 가능했습니다. 전후 새로운 국제 질서를 짤 때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죠. 파리 강화 회의 후 국제연맹 내 국제노동기구 ILO가 생겼고요. ILO의 첫 연례 회의가 1919년 10월 29일 역사 속 오늘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쿠바, 에콰도르 등 39개 국가 노사정 대표들이 참석을 했죠. 회의에서는 8시간 노동 외에도 실업에 관한 조약과 산전, 산후 여성 노동에 관한 조약, 여성의 야간 작업에 대한 조약, 연소자의 야간 작업에 대한 조약들이 체결됐습니다. 8시간 노동은 각국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쌓아온 노동권의 핵심이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영국 산업혁명 때 나온 8시간 노동 요구는 노동자들의 줄기찬 요구 끝에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지만은 영국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1847년 10시간 노동을 쟁취했습니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이듬해 2월에 혁명 직후 12시간 노동을 얻어냈고요. 8시간 노동의 제도적인 장착은 뉴질랜드와 호주가 가장 빨랐는데요. 이 두 나라는 숙련 노동자들의 한정이 되긴 했지만 1840~50년대 8시간 노동을 쟁취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된 나라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투쟁은
20세기 초반 또는 중반에 자국 내 입법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ILO에 가입하면서 8시간 노동조약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존 덴버와 플라시도 도밍고가 함께한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애니스송 들으셨어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국가 가운데서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길다고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그럼에도 노동 생산성은 23번째라고 합니다.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28번째고요. 특히 노동 생산성은 OECD 노동 생산성 1위인 룩셈부르크의 절반 수준이라서 많이 일하면서도 효율성은 지극히 떨어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어나 듣고 계시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5시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팟빵 홈페이지 일어나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가 있어요. 핑플님께서 어제 글 남겨주셨네요. 한 주의 시작을 국민TV와 함께합니다. 신청곡으로 베토벤의 Farewell to the Piano 부탁드립니다.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하셨는데 원제는 피아노를 위한 왈츠 F장조, 피아노여 안녕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구슬픈 피아노 선율의 아름다운 곡인데요. 잠시 뒤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핑플님의 신청곡 바로 들어볼게요. 베토벤입니다. Farewell to the Piano. 핑플님께서 청하신 Farewell to the Piano, 베토벤의 음악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바비 맥퍼린이었죠. Don't Worry, Be Happy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듣고 계세요. 1898년 3월 한양 종로거리에 10,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한양 인구가 20만 명 정도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단한 인파죠. 백목전 앞에 모인 군중은 평민과 소상공인, 학생 등 당시에는 사회 주류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은 러시아를 규탄하면서 러시아의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의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러시아는 한러은행을 개설하는 등 노골적인 침략 전쟁을 강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민초들이 먼저 일어선 것인데요. 19세기의 촛불 집회라고도 볼 수 있는 만민공동의 역사 속 오늘 존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중정치운동으로 평가되는 만민공동회. 밀란의 형태로 표출됐던 민의는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시위라는 근대적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비록 독립협회가 주최하기는 했지만 신분을 초월한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만민공동회는 자주독립권 수호를 위한 확고한 결의를 과시하는 것이었죠. 러시아 공사를 비롯한 외국의 공영사들은 한국 민중의 성숙된 정치 의식에 큰 충격을 받고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독립협회와 관계없이 서울 남촌에 거주하는 평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만민공동회가 이어지죠.
이 대회에는 더 많은 서울 시민 수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결국 한국 민중의 위세에 눌린 러시아는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철수했고요. 저령도조차 요구도 철회했죠. 외세에 질질 끌려가던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민중들이 스스로 나서 쟁취한 귀중한 승리였습니다. 만민공동회는 점차 독립협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민중운동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해 10월 29일 역사 속 오늘 열린 집회에서는 해방된 천민백정 박성춘이 개막연설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역사적 고비 때는 늘 그랬듯이 보수반동이 민의를 짓밟고 말았습니다. 수구파의 모략에 넘어간 광무 황제가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를 폭력을 동원해서 강제 해산했고요. 그와 함께 자생적 민주주의의 싹도 꺾이고 말았죠. 1898년 3월 10일에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지속된 만민공동회는 비록 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은 소중한 씨알은 살아남았습니다. 촛불 집회는 국가의 이익과 자존권을 지켜내려는 민중들의 의지는 언제든지 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OST 가운데서 요시마타료의 엔딩 타이틀곡 전해드렸습니다. 만민공동회는 중요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열렸다고 하는데 공동회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종로의 상인들은 가게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집회에 참석을 했고요. 밥장수는 돈을 받지 않고 국밥을 제공하고요. 술장수는 가게에 있는 술을 모두 갖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줬다고 하는데요. 또 과천에서 배를 타고 건너온 나무꾼들은 장작을 기부해서 공동회가 열리는 밤이면 장작불이 훨훨 타올라 공동회장을 대낮처럼 밝혔다고 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일어나 가족들과 만나보고 있어요. 이 시간은 역사 속 오늘을 통해서 지난날을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돼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 보죠. 잉거말입니다. Even When. 잉거마리의 노래 Even When 전해드렸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 순서 듣고 계세요. 누구보다 국민TV 라디오로 애청해 주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나는 사바다님 방문해 주셨네요. 그러게요.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가 흘러가고 있네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뉴질랜드는 노동절 휴일이었군요. NGG 부장님. 이 시간에 국민TV 방송 듣기는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반갑고요. 뉴질랜드에는 국민TV 조합원이 몇 명인가요? 조합원 모임은 하셨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국민TV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항상 애청 감사드립니다. JJ킴님께서는 올림픽에서 대만 선수가 메달을 따도 국기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중국의 외교력, 경제력, 군사력이 점점 더 커지면서 지금 중국에 편입이 돼 있지만은 끊임없이 독립을 외치는 티베트와 위구르의 독립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가 생긴 장점도 없지는 않지만 이젠 미국마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 비판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더불어서 서북공정을 통해 티베트의 역사를 다 바꿔놨듯이 동북공정을 통해 우리의 고구려, 발해 역사에 대한 왜곡도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국 경제, 우리 경제가 중국 없이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힘들지만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이 대국다운 면모를 중국이 좀 보여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죠. 이유를 찾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겠지만은 결국 욕심과 이기심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또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도 그저 지켜보기만 하겠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고민TV 라디오 일어나 마지막 곡은요. JJ 킴님께서 청하신 오마주 투 코리아 전해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